오늘의 집을 찾아간 곳 경상북도 예천에 위치한 작은 시골 마을. 굽이진 길을 올라가다 앞서가는 마을 주민분들을 만났는데요. 독특하게 지은 집이 있다 해서 왔는데 옛날에 고택 100년 넘은 집. 100년이 넘은 집이라고요? 예. 따라보세요. 과연 어떤 집일지 따라가 보니 오, 들어가자마자 제 집처럼 자연스럽게 커피를 타는 어르신. 여기 카페요. 아는 사람들 다 와서 들어서 그냥 커피 한잔 마시고. 마을 주민이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카페. 추억의 골동품들과 다양한 볼거리로 예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아니 저희 집 찾으러 왔는데 집 아니잖아요. 여기 카페잖아요. 여기는 효자 카페인데 효자 사위가 있어요. 주인이에요 거기가. 주인 왔네. 어서 와. 오셨어요?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폐가로 방치돼 있어서 손댈 데가 엄청 많았죠. 한번 따라와 보실래요? 네네. 폐가 수준이었던 집을 과연 어떻게 고쳤을지. 와, 넓은 마당에 기역자 형태로 된 전통 한옥집인데요. 150년 정도 된 고택인데 산지는 한 30년 방치된 상태였고 제가 한 10년 정도 수리한 거죠. 장모님이 사셨던 이곳, 가족들이 하나둘 도시로 떠나며 오랜 시간 비워져 있던 공간들을 10년 동안 차근차근 리모델링했다는 사위. 과연 이 집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잔디 마당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가 보면 와, 15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내부가 깔끔한데요. 널찍한 거실부터 아늑한 부부의 침실, 살아생전 장모님이 가장 좋아하셨던 건너방까지. 전문가한테 견적을 보니까 한 1억 5천. 제가 조금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됐죠. 예산이 넉넉지 않았던 주인공은 집을 직접 고치기로 결심. 특히 이 천장은 손이 가장 많이 갔다는데요. 석가래들이 파리들이 똥을 넣어놔가지고 새카맸어요. 이게 이제 문이 없으니까 파리들이 여름에 들어오거든요. 불에 탄 것처럼 새카맣던 천장을 그라인더로 일일이 갈아낸 주인공. 덕분에 한옥의 상징인 석가래와 나무 기둥 모두 깔끔하게 살릴 수 있었답니다. 다음으로 구경할 공간. 여기는 이제 침실. 거실 옆에 위치한 부부의 아늑한 침실. 그런데 이 방은 거실과 다르게 석가래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 방도 사실 저처럼 석가래가 있죠. 근데 이 방도 나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애기 아빠가 안 된다. 못한다. 멋모르하면 해요. 근데 한번 경험해보고 하면 다음 하기가 쉽잖아요. 그 힘든 걸 아니까. 집수리에 관한 전문 지식 없이 무작정 시공에 뛰어들다 보니 뜻밖의 안타까운 일도 겪었다는데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소음이 꽤 큰데도 불구하고 귀를 안 막고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음성 난청이래요. 이건 회복이 안 된다네요. 그래서 평소엔 보청기를 끼고 생활한다는 주인공.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위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전기 감전. 전기 감전이요? 네. 아마 그때 장갑이 좀 젖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왼손에서 들어와가지고 오른쪽 어깨로 치고 나가더라고. 집을 지면서 애기 아빠 몸하고 집하고 바꿨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다 쓰러져 가던 집을 10년 동안이나 홀로 고군분투하며 수리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데요. 한 해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올 때 반파가 돼버렸어요. 장모님이 늘 집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집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조상이 물려준 집인데 내가 못 지켜서 면목이 없다 하면서 울더라고. 뭐 식음을 전폐하듯이 했어. 대대로 오랜 역사가 담긴 처갓집이 이대로 망가지는 것을 볼 수 없었던 주인공. 슬퍼하는 장모님을 위해 망설임 없이 집을 고친 효자 사위랍니다.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애기 아빠한테 이쁜아. 우리 이쁜이 왔나? 이쁜이 왔나? 그렇게 그 정도로? 말씀하셨어요. 고쳐진 집과 함께 웃음을 되찾은 장모님이 살아생전 가장 좋아하셨던 방은 바로 이곳인데요. 잠시만요. 어우, 뭐야 이거? 방 왜 이렇게 뜨거워요? 여기는 아랫목인데 비닐 장판을 깔았더니 이게 녹아가지고 누가 돌침대를 버리더라고. 그 돌침대 한 장을 이렇게 아랫목에다 붙여버렸어요. 장판도 보호하고 돈도 아낄 수 있었답니다. 엄청 뜨거워요.
뭐 계란이 후라이 될 정도니까. 계란이요? 예. 아니 어머니 진짜 계란 가지고. 진짜 저도 그냥 궁금해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달걀이 와 진짜 하얗게 익어가는데요. 정말 신기합니다. 온돌방 옆에는 주방이 있는데요. 어떤 빌라에서 이런 알루미늄을 안 쓴데요. 맞춰놓고 문틀까지 같이 가져왔어요. 이렇게 알루미늄 주방문, 장판을 대신한 돌침대 돌, 심지어 현관의 미닫이 문까지 모두 얻어온 것들인데요. 남편의 재활용 아이디어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팔레트를 뜯어서 목재, 새 목재 대용으로 쓴 건데 코팅제를 바른 후 목재의 질감을 살리기 위해 겉면을 그라인더로 갈아주면 끝. 나이테가 드러나면서 한층 고급스러운 느낌이 더해진답니다. 이 기발한 방법을 통해서 주방, 싱크대, 벽은 물론 화장실 벽과 천장까지 전부 버려지는 목재 팔레트를 재활용해 리모델링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답니다. 이걸 어떻게 해? 이걸 누가 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깐깐한 안에도 감탄하게 만든 이것. 본체 뒤편으로 향하면 또 다른 형태의 별채가 있는데요. 바로 이 자연 속의 돌로 이걸 하나하나 전부 다 손으로 이렇게 넣어서 만드신 거죠. 촘촘하게 박힌 자갈위를 맨발로 걷는 아내. 시합 한번 제대로 되겠어요? 이게 사실은 저 손질을 위해서 만든 풀장이에요. 자갈을 수놓은 지압길의 정체는 수영장 테두리. 제가 일주일 동안 곡괭이로 다시 쪼서 판 거예요. 하얀 자갈이 한 15만 원 정도 들었고 시멘트 한 10포 정도 샀고 한 50만 원 들었네. 하지만 진짜 심혈을 기울인 건 따로 있다죠. 지금 오른쪽 왼쪽 지붕 색깔 다르죠. 다른 색깔을 기준으로 해갖고 오른쪽은 없었던 건물이에요. 10년 전 장마로 인해 한쪽이 무너져버린 별채. 집을 전부 허물고 다시 짓기보다는 남은 부분을 살려 증축하는 방식을 선택. 제가 여기서 태어났었거든요. 애기 아빠가 저거 내가 복원할 거다. 아버님이 어머니 엄청 사랑하시나 봐요. 내가 못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됐어요. 내가 민감할 때 귀가 더 안정돼 싶습니다. 별채에 들어가 보면 작은 툇마루를 기준으로 왼쪽 방은 장인어른이 다도를 즐기던 공간. 남편이 새롭게 지은 오른쪽 방은 널찍한 거실에 마당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창이 눈에 띄는데요. 아파트 베란다 문 특히 뒤집으면 이렇게 통창이 돼요. 보면 이 문도 원래 서가 있는 문인데 요 고리가 있잖아요. 와 정말 발상의 전환이네요. 집이 고쳐지고 그다음에 제 모습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찾아가고 이 수리 과정을 다 보셨죠. 해를 거듭할수록 예뻐지는 집을 보며 한없이 행복해하셨던 어머니. 독특하게 생긴 문을 열면 아늑한 느낌의 침실이 나오는데요. 여기가 이제 집사람이 태어난 곳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뭐 철거해가 없앨 수가 없었어.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중요한 스토리니까 이런 거는 그 유지하는 게 좋거든요. 집안 곳곳 주인공의 노력과 아이디어가 엿보였던 오늘의 집. 리모델링 비용은 얼마일지. 너무 싸다. 너무 싸다. 사위가 직접 고친 장모님의 집. 리모델링 비용은 3,500이요? 보고도 믿어지지 않는 비용. 본체에서 한 1,500 정도 들었고 별채 수리하면서 한 1,500 정도 들었고 인건비가 계산이 안 됐어요. 저 혼자 하니까. 뭐 제가 제 인건비를 직접 썼지만 한 10억? 10억이요? 주인공의 애정이 가득 담겨 더욱 멋스러웠던 오늘의 집. 직접 고쳐 더 소중한 이곳에서 앞으로도 행복하세요.